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을 맞아 처음으로 뉴욕시 공립학교가 휴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함께 즐겼습니다. 마침내 한인을 포함 아시아 학생들이 설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10여 년의 결실이 맺어진 첫 해였습니다. 하지만 NBA 사이트 등 일부에서는 루나 뉴이어가 아닌 차이니스 뉴이어로 표기해 한인들을 불쾌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테너플라이 초등학교. 설날을 맞아 음악회 공연이 한창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교실에 마련된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한국 전통놀이가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윷놀이도 해보고 다른 쪽에서는 토호놀이가 인기입니다. 종이로 접어 만든 딱지치기와 제기차기까지 오늘 하루 한국의 전통놀이를 마음껏 경험해봅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뉴욕시 공립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휴교했으며 뉴저지 지역도 일부 학교가 휴교에 동참했습니다. 명절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노르드에 위치한 은혜요양원. 세종 솔로이스트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귀에 익숙한 전통음악은 아니지만 손자 손녀 같은 젊은이들의 방문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좋은 음악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드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설을 맞아서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셔서 음악회를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이제 음악을 선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음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 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나눔 콘서트를 가진 세종 솔로이스트는 오늘 13일 오후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에 속해 있지 않은 두 후보의 승리는 노동자 계층의 분노 표출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치러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선거에서 샌더스와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는 60%의 득표율로 38%에 그친 힐러리를 22%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공화당은 35%의 득표율을 올린 트럼프 후보가 득표율 16%의 존 케이시 후보를 19%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따라서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전 끝에 석패한 샌더스는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더욱 거센 돌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는 뉴햄프셔 승리 직후 수시간 만에 $260만 선거 자금을 모금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의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이번 경선의 패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크루즈에게 당했던 일격을 단번에 만회하며 다시 돌풍을 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크루즈와 루비오를 큰 폭으로 누름에 따라 향후 레이스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회장은 오는 20일과 27일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펼쳐지고 3월 1일에는 12개 주가 동시에 실시하는 슈퍼화요일 경선이 이어집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미 대선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4월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재외선거 등록일이었는데요. 국회의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재외선거 등록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창영 의원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이 재배 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기, 뭐 예산을 많이 좀 참 편성하고 싶어도 또 재배 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래야. 양 의원은 또 한인들의 해외 진출은 국력이 신장되는 일이고 국익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서 이중국적 연령을 45세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이 지난 10일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강력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어제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역대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북 금융과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도 제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시립대 법대와 공동으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상담을 통해 적법한 길을 알려주고 이민 사기 또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9일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 시립대와 함께 한국어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의 프로그램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뉴욕 시립대 법대 측은 뉴욕주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민참여센터 측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이민법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예약하고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도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퀸즈와 맨해튼 두 곳에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6만 명의 개인 납세자 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만 명은 허위 세금 환급 신청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일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에서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46만 명의 개인정보로 허위 세금 환급을 신청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의 세금 환급 신청은 실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해당 납세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IRS는 이번에 가짜 세금 환급에 사용된 개인 납세자 정보가 모두 외부에서 유출됐다며 IRS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해킹 당한 일부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는 사기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면서 납세자 정보 유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뉴저지주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0일 스티븐 스위니 상원 의장은 오는 2017년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매년 단계적으로 1달러씩 최종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은 하원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빈센트 프리에토 하원 의장이 상정한 법안은 최저임금을 현행 8달러 38센트에서 한 번에 15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시기는 다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힌 만큼 주민투표를 통한 주 헌법 개정 시도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의회에서 실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고 여기에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수학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개정 SAT는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실시되는 개정 SAT에서 독해와 수학 영역의 읽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형태가 새롭게 바뀌면서 독해 영역의 경우 지문의 단어 수준이 높아지고 지문 길이도 종전 시험에 비해 길어지며 수학도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그간 읽기 능력은 부족해도 수학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한 결과를 냈던 아시안 이민자 자녀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독해에서도 단순 단어 암기보다는 평소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 측은 예비 연구 결과 개정 SAT가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인들은 미국에 살면서 때로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인종차별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에 근거한 한국인들은 타인종 이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인종적 관용도에서 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일 스웨덴의 월드밸류 서베이가 조사한 80개 나라의 인종적 수용도 및 화해 정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7개 등급으로 나뉜 관용도 단계에서 6단계에 머물러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3등급이나 중국의 4등급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스웨덴과 핀란드, 호주와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타인종에게 가장 우호적인 1등급 국가 군에 포함됐습니다. 최악의 7등급 인종 차별 국가로는 인도와 버마가 꼽혔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과 함께 6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평화와 윤리를 존중하는 나라지만 3명 중 1명 이상의 한국인은 타인종 이웃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같은 원인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특유의 정체성과 일본과의 오래된 긴장 관계, 동남아시아인들의 유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경제 성장이 지금처럼 부진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0.1이라는 금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수수료를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가도 2년 전 배럴당 100달러였던 서부 텍사스유가 지난달 26달러를 기록했고 여전히 30달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췄습니다. 오늘의 혹한만큼이나 세계 경제도 혹한입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